주요 국제노동기준의 이해. 제1장 국제노동기준의 의의와 구조. 국제노동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ILO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래된 기구의 하나입니다. ILO는 1969년 설립 50주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노동 분야에서 국제기구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ILO 회원국 수는 187개국입니다. ILO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이기는 하지만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인 ILO 헌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국제노동총회, 집행기구인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ILO는 정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 3자 구성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적 특징이 있습니다. 3자 구성 원칙은 ILO 내부의 조직, 국제노동기준 수립, 감독, 활동 등 ILO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되고 관철되고 있습니다. ILO의 핵심적인 기능은 국제노동기준의 설정과 감독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ILO는 ILO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여 전 세계에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노동기준을 확립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LO 헌장에 따라 설정되는 노동에 관한 규범은 협약, 권고, 의정서, 선언으로 이루어집니다. ILO 협약은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거치면 해당 국가에 대해 국제법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준 국가는 협약의 조항을 국내법과 관행에 반영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ILO의 감독 시스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비준은 각 회원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가 ILO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지며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근로시간, 임금, 산업안전보건, 사회보장, 고용촉진 등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LO는 이 방대한 협약을 중요성과 전략적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기본협약, 우선협약, 그리고 기술협약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은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협약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제노동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데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따라 기본협약의 내용과 정신은 ILO의 회원국이라면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 자격 그 자체로부터 이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원칙으로 간주됩니다. 2022년 개정된 1998년 ILO 선언은 표일과 같은 5개 분야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38개 ILO 회원국이 기본협약 10개를 모두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분야의 제105호 협약을 제외하고 9개를 비준하였습니다. 제182호 아동노동철폐 협약은 전체 회원국이 비준한 유일한 기본협약입니다. 우선협약은 국가의 노동 행정 시스템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제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는 협약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협약은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9호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제144호 제3자 협의에 관한 협약 등 4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29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기술협약은 기본협약과 우선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ILO 협약을 말합니다. 권고는 회원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인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권고는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 입법, 관행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관련된 협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권고도 협약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정서는 기존 협약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용되며 현재까지 6개의 의정서가 채택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비준한 의정서는 없습니다. 선언은 ILO 총회에서 채택되는 정치적, 도덕적 권위를 지닌 성명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대적 과제에 대한 ILO의 입장을 천명하며 조직 전체의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언은 새로운 규범 형성의 출발점이 되거나 기존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촉매제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LO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언으로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2008년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 선언,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100주년 선언 등이 있습니다. 비준한 협약은 해당 국가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법원은 사건에 대해 비준한 ILO 협약 조항을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ILO 협약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여 채택되기 때문에 협약 조항의 내용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제3조 제1항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과 법리가 필요합니다. ILO 헌장은 ILO 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기관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ILO 협약에 관한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 사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ILO 협약의 해석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는 ILO의 다양한 감독 시스템을 통해 형성되고 정립되고 있고 그 결과 국제노동기준은 ILO 협약 조항 그 자체만이 아니라 ILO의 감독기구가 형성한 구체적인 법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ILO 감독기구의 입장은 국제노동기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ILO 협약을 비준하면 회원국은 해당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ILO 사무국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보고서는 협약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기본협약과 우선협약은 3년마다, 그 밖의 협약은 6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ILO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감독 절차는 전문가위원회와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6년 설치된 전문가위원회는 3년을 임기로 ILO 이사회가 지명한 20명의 전문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ILO 회원국에서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상황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공평하게 기술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준 적용에 관한 심사에서 전문가위원회는 각 회원국 정부를 심사한 후 의견과
직접 요청을 합니다. 의견은 어떤 국가에 대해 협약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문가위원회의 연차 보고서로 발간되며, 직접 요청은 보다 기술적인 문제나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립된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은 국제노동 기준에 관하여 사실상 해석 법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존중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총회의 상설기관으로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됩니다.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의 보고를 검토한 후 통상 24건의 사안을 토론 대상 개별 안건으로 선정하며, 개별 토론 안건의 대상이 된 정부는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소환되어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대해 답변하고 문제된 안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해당 정부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ILO 대표단 또는 기술 협력을 받도록 권고하는데,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감독 방식은 협약 위반을 법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공개적인 장에서 노사정 구성원에 의한 압박을 통해 도덕적,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별감독 절차는 진정 절차와 이의 제기 절차, 그리고 결사의 자유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ILO 헌장 제24조에 따라 노사단체에 의해 개시되며, 개인은 직접 진정을 할 수 없고 노사단체는 특정 회원국의 협약 위반을 ILO 이사회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이루어지면 3자 위원회가 ILO 이사회에 설치되어 진정 및 정부의 해명을 심의한 후 해당 안건의 법적, 실태적 측면을 정리하고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며 권고와 함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ILO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문가위원회의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되고, 가장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뒤에서 살펴보는 이의 제기로 회부됩니다. 그 경우 이사회는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적용에 관한 진정은 통상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의한 심리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실질적으로 ILO 감독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수반하는 절차로서 특정 회원국의 ILO 협약 위반에 대해 회원국이나 ILO 총회 대표에 의해 또는 ILO 이사회의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이의제기를 수리하면 이사회는 3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 해소를 위한 조치에 관해 권고합니다. 조사위원회는 ILO 내에서 최상위의 조사 절차로서 회원국이 비준협약에 대해 지속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하고 그 시정을 반복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감독 시스템입니다. 1951년 설치된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관한 1948년 제87호 협약 및 1949년 제98호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ILO 헌장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 원칙의 준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정 신청은 노사단체가 회원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데 주로 근로자 단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사정을 각 3명의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ILO 이사회를 통해 보고하고 상황 개선 방법에 대해 권고하며 해당 정부에 대해서는 권고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당사국이 관련 협약을 비준한 경우 법적 문제는 전문가위원회로 이첩되어 통상감독 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당사국에 현장 방문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ILO는 협약 위반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ILO의 국제 노동 기준 감독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ILO 감독 시스템은 전문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 그리고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공개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도덕적, 여론적 압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사회적 심의가 결합된 이 독특한 이중 구조가 강제력 없이도 규범의 준수를 유도하는 ILO 감독 시스템의 효율성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을 판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전문가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국제 노동기준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결사의자유위원회 등 ILO 감독기구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하여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방대한 해석 법리는 국제노동기준의 내용으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ILO 감독기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 2025년 9월 현재 유럽연합, 미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총 26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조항이 포함된 FTA는 11개이고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노동조항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표와 같이 한미 FTA 등 11개국과 체결한 FTA입니다. FTA에 포함된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효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무역 제재와 함께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유형으로 매우 강력한 제재 장치를 두고 있는데 한미 FTA가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무역 보복 조치, 즉 무역 제재는 할 수 없지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한 캐나다 FTA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위반 시 판단 기구의 권고만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한 EU FTA와 한영 FTA가 여기에 속하는데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구속적인 권고만 이루어집니다. 이상의 FTA는 모두 1998년 ILO 선언을 노동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의 내용과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초기의 비구속적인 조치에서 최근에는 무역 제재 등 강력한 이행 강제 조치를 수반하는 방향으로 FTA 노동 조항의 내용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노동 기준은 더 이상 구속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ILO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수반하는 FTA와의 관계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준의 적용과 이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국제노동기준의 이해와 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